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1월 3일 둘째 날이죠. 암호화폐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는 인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인도에서는 디지털 통화 발행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그 암호화폐 루피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이제 현재 중단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힌두 비즈니스 라인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 루피 계획을 전면적으로 보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발행을 하겠다고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지금 1월이 됐으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났죠. 8개월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보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8월에 또 지난 8월에도 CBDC 발행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재차 강조했어요. CBDC 하면은 이제 영어로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CBDC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다고 이 이슈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중앙은행들이 사실 CBDC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앙은행에서는 화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화폐를 공급할 것이냐, 종이화폐를 공급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되는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번에 결정했냐 하면 좀 시기상조 아니냐, 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화폐로 되는 것을 그렇게 디지털 통화로 유통되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다. 너무 이르다는 걸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인도 중앙은행은 크립토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크립토에서 부족한 것 같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발을 맞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난 연말 이슈에 뭐 있었죠? 삼성이나 페이스북에서 인도에다가 현재 송금 관련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뉴스에 저희 이슈를 삼아드렸잖아요. 그 삼성도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 통신사 자녀 결혼에 이재용 부회장이 갈 정도로 인도 시장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 거대 인도 시장이 발행하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게 전체적인 업계 전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인도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역시 인도 이야기입니다. 인도 얘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인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합법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라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인도 정부위원회를 설립해서 이제 현재 정부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현재는 불법이나 앞으로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구체적인 구상을 담은 보고서를 2월 말까지 정부에다 이 위원회에서 제출하겠다는 거죠. 이 인도 정부는 작년 3월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건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건 전부 하지 말아라 업무를 전부 금지시켰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한 번 했었고요. 두 번째 2차 위원회가 1월 15일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공청회를 이제 개최하고 나면 이 위원회 정책위원회에서 2월 말까지 정부에다 자료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암호화폐 합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일반적인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키는 거와 약간 투트랙으로 별도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도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시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이어서 오늘 이슈를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를 삼아봤는데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전자통화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합법화시키는 것을 1월 15일 날 공청회하고 2월 말까지는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를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이슈는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 디지털 화폐 출시입니다.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이 금년 3월부터 송금과 지불 전용 화폐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현금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수수료도 낮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수수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도 낮고 디지털 지갑과 은행 간에 이렇게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거의 없이 하겠다.
뭐 결제는 QR코드 방식으로 하겠다. 우리 뭐 서울페이 하듯이 QR코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60여 개의 지방은행들이 현재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일본 정부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점이 어떤 거냐 하면요. 그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전자 결제 비율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동일일 대지진 때 수많은 금고들이 떠내려왔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일본 분들은 사실은 우리처럼 신용카드나 이런 페이를 쓰는 것보다는 현금 쓰는 데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대체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온라인 결제 쓰는 수가 한 20%도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일본 정부에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일본은 계속 화폐 경제, 돈을 직접 주고받는 경제 거래가 상황이 돼버리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2019년이죠.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에 있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다른 나라에 가면 전부 다 디지털 페이 페이로 다 이제 결제하게 되는데 핀테크가 발달돼서 일본 전부 다 현금을 받으려고 하고 지금 현재 일본 여행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여행을 가시면 신용카드 받는 데가 호텔이나 큰 백화점이나 이런 항공사 이런 거 빼놓고는 일반 가게들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다 현금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변신을 위해서도 일본은 현재 경제에 있어서 현금 지원비를 계속 낮출 것이다.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경제 변신 시도는 일본의 타산 지속으로도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일본 미즈호 금융그룹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한다는 내용을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